제발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녀의 처절한 절규가 눅눅한 감옥 틈새로 흩어집니다. 2009년 5월 말 비엔티안 감옥 정문 철창 바닥, 라오스의 햇살은 잔인하도록 뜨거웠습니다. 여기 감옥 정문 바닥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리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엔 깊은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녀의 기억은 12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차가운 압록강의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반도에서 가장 춥고 험준하다는 함경북도 해산시입니다.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칼바람이 분 곳이지만 국경을 마주한 압록강 너머로 중국의 화려한 불빛이 가장 잘 보이는 국경 도시입니다. 그곳에 살던 17살의 소녀 현서는 유복한 가정에서 세상의 어둠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앳되고 뽀얀 피부에 단정하게 따내린 머리를 한 소녀는 강 건너 중국의 불빛을 보며 매일 밤 달콤한 환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북한을 덮친 지독한 기근은 강인했던 이웃들을 하나둘씩 차가운 시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아이들의 힘없는 눈망울을 보며 소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거대한 공포와 슬픔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강 너머에는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있는 거야?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묻던 소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함경북도 해산시. 차를 에어내는 추위 속에서도 강 하나만 건너면 중국 땅과 맞닿아 있어 밀무역의 중심지이자 강 너머 외국의 문물이 가장 먼저 흘러들어오는 나름대로 활기가 공존하던 곳이었지요. 이곳에서 태어난 17살의 소녀 현서는 군 간부 출신의 아버지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귀엽고 착하고 호기심 많고 총명했던 이 조용한 소녀는 매일 밤 압록강 너머 중국 장백현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저 강 너머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걸까? 전력난으로 칠 같은 어둠에 잠긴 해산시의 밤하늘 아래서 소녀가 품었던 호기심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북한 전역을 피눈물로 물들인 지독한 기근,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군간부를 그만두고 국경무역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소녀의 유복했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급제가 중단되고 함경북도의 척박한 땅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해산시의 거리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소중하게 지켜주던 따뜻한 울타리조차도 밀려드는 시대의 비극을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가던 길에 소녀는 길가에 힘없이 쓰러져 있던 또래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초점을 잃은 채 뼈만 남은 손으로 허공을 긁어대던 그 아이의 잔인한 눈망울은 17 소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슬픔의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엄마 옆집 순이가 어제부터 보이지 않아요. 어머니의 자주색 치맛자락을 붙잡고 숨죽여 울던 소녀의 질문에 어머니는 그저 마른 눈물만 삼키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실려나가는 이웃들의 시신을 보며 소녀의 마음속에 서리던 호기심은 점차 거대한 생존의 갈망과 슬픔으로 변해갔습니다. 단지 배불리 먹고 싶다는 열망을 넘어 강 건너 불빛이 비추는 진짜 세상을 딱 한 번만이라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위험한 선택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 갈 수 있는 자유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불과 20여 년 전 지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함경북도, 또 해산시의 굶주린 동포들에게는 그 소박한 자유와 일상이 목숨을 걸어야만 쳐다볼 수 있는 슬픈 별빛이었습니다. 1997년 12월에 어느 처절하게 춥던 밤, 소녀는 그저 딱 한 번만 강 건너 세상을 구경하고 돌아오겠다는 철없는 호기심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 위에 내려앉은 어둠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시커멓게 일렁였습니다. 현서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어둠 속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소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얼음판을 딛는 소녀의 발걸음마다 쩍쩍 갈라지는 슬픈 비명이 강바닥을 울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임을, 가슴이 찢어지는 생이별의 서막임을 소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당바닥 위에 떨어진 소녀의 붉은 장갑만이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라던 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17 소녀 현서는 마침내 강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딱 하루만 세상을 구경하고 돌아가겠다던 소녀의 소박한 꿈은 그 차가운 얼음판을 지나온 순간 잔인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이 소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중국의 낯선 국경 마을에서 소녀는 자신이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름도 신분도 없는 유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붙잡히면 다시 그 지옥 같은 북한으로 끌려가 처형당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매일 밤 소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선을 넘은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고 가녀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세상의 벽은 너무나도 차갑고 거대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지옥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현서는 합법적인 일을 할 수도 병원에 갈 수도 없었기에 늘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 강을 건넜을까요? 저를 찾으려 얼마나 울고 계실까요? 달빛마저 서글프게 비추던 중국의 어느 허름한 단칸방 침대 위에서 소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베개시시 피눈물로 젖어들 때까지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중국의 먼 친척의 집에 겨우 숨어들었지만 현서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지독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도 가차없이 체포되어 북한으로 끌려가는 탈북자들의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안의 삼엄한 단속과 언제 자신을 밀고 할지 모르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소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진짜 이름과 고향을 완전히 부정하는 슬픈 거짓말뿐이었습니다. 중국인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기 위해 밤낮으로 혀가 마비될 때까지 중국어 성조를 피나게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밤마다 방 한 구석에 홀로 웅크려 엎드린 그녀의 어깨는 북송의 공포로 인해 매일 밤 바늘게 떨리곤 했습니다. 나는 이현서가 아니다. 나는 중국인이다.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를 속여야만 했던 그 비극적인 세월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20대 중반이 된 현서에게 마침내 가장 잔인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분증이 없던 그녀를 수상하게 여긴 누군가의 밀고로 거주하던 집에 중국 공안들이 무지막지하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쿵쿵대며 문을 부술듯이 뒤돌이는 소리와 함께 거친 중국어 고성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현서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내리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안과 함께 경찰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큰 회의실에서 여러 명의 공안들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름, 주소 그리고 신문을 읽어보라. 내가 하는 말 받아쓰라. 많은 테스트 끝에 그들은 그녀를 중국인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안의 서슬퍼런 눈빛과 강압적인 문초 앞에서도 완벽한 중국어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녀린 몸을 가로막는 공안의 거친 손길 속에서도 만약 여기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나를 더듬는다면 그대로 북송되어 죽음 맞이할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잡혀가는 순간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했던 그 경찰서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생존의 사투가 벌어졌던 중국의 동북 삼성 국경지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탈북 공포들이 신분을 숨긴 채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픔의 땅입니다. 대륙의 차가운 대지와 칼바람을 품은 이 지역은 혹독한 기후만큼이나 수많은 이들의 숨죽인 눈물과 이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의 이름과 신분을 당당히 밝히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상을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가짜 이름 뒤에 숨어 10년 동안 자신을 부정해야만 했던 위태로운 나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비록 타향살이의 공포 속에서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공안에게 붙잡힐지 모르는 이 위태로운 삶 속에서 그녀는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의 땅으로 향하는 문을 열게 될까요? 중국에서의 그 숨막히던 10년의 유령 생활을 버텨내고
그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땅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가짜 이름이 아닌 이연서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자유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2008년의 서울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고 밤낮으로 공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일상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한 땅에서 누리는 자유의 단맛은 잔인하리만치 짧았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와 남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매일 밤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휴대전화 너머로 심장을 얼려버릴 듯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북한을 탈출했던 어머니와 남동생이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 라오스 국경을 넘다 공안에게 붙잡혀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09년 3월 라오스 북부 르왕남타 감옥에 수감된 어머니와 동생. 자유의 정착지라 믿었던 대한민국에서 그녀는 또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가장 깊은 절망의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라오스 외곽의 악명 높은 감옥은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대한민국에서 모은 전 재산을 털어 낯선 라오스로 날아간 현서 앞에는 처참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감옥은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수십 명의 수감자들이 짐승처럼 엉켜 지내는 비인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마주한 어머니의 얼굴은 뼈만 남은 채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었고 남동생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공코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메콩강 유역의 라오스 국경지대는 수많은 탈북공포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눈물과 목숨의 경계선입니다. 열대우림에 숨막히는 더위와 거친 강줄기를 품은 이 지역은 아름다운 풍경 뒤로 수많은 탈북민들의 수감과 강제 북송의 위협이 서린 슬픈 역사의 현장이지요. 루앙남타 감옥에서 벌금을 내고 어머니와 동생을 구출하여 수도 비엔티안 한국대사관으로 이동 중 대사관 바로 앞에서 이민국 경찰관에 다시 잡혀 비엔티안 감옥에 두 번째로 수감되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이국 땅의 감옥 문 앞에서 남은 돈도 없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 무너져 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브로커의 악랄한 배신으로 전 재산을 날려버린 현서는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먼지 가득한 거리 위로 잔인한 더위가 몰아치고 이제는 정말 가족들을 영영 북한의 사지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지요. 그때 통곡하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로 낯설고 따뜻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호주에서 오는 퇴한 배낭여행객, 나이가 지긋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진 키가 큰 호주 관광객 기다리 아저씨였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길을 지나던 이 푸른 눈의 노신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뼈를 깎는 듯한 슬픔으로 온몸을 떨며 울고 있던 한동양인 소녀의 처절한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왜 이리 슬프게 울고 계신가요? 낯선 이방인의 걱정스러운 질문이 울려 퍼진 그 순간은 영원할 것 같던 칠 같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기적의 서막이 열리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닥에서 일어나 서툰 영어로 상황을 떠듬 설명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지옥에서 온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구하려다 전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 앞에 홀로 남겨진 잔인한 현실을 눈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은퇴한 키가 큰 호주 관광객 키다리 아저씨는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근처 은행으로 걸어가 자신의 돈을 인출해 왔습니다. 그가 건넨 돈은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고 이는 절망에 빠져있던 현서가 라오스 감옥에 부패한 간수들에게 보석금을 주고 가족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울지 말아요. 이 돈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구하세요. 당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에 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젠가 곤란을 겪고 있는 다른 분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돈을 건네며 키다리 아저씨가 남긴 이 묵직한 한마디는 세상의 비정함에 상처받아 굳어버렸던 현서의 심장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귀인의 손을 꼭 쥔 그녀의 눈방울에서는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찬 뜨거운 눈물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위대한 인류애와 기적 같은 만남의 배경이 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과 메콩강 유역은 현재도 수많은 배낭 여행객들이 찾는 평화로운 관광지이자 동시에 탈북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이동하는 숨 막히는 사선의 경로입니다. 자연의 웅장함과 인도차이나 반도 특유의 이국적인 평온함이 가득한 이 도시는 사실 차가운 철창과 비정한 브로커들의 탐욕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인간 신뢰의 역사적 흔적을 품고 있는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지요. 비록 비정한 사기꾼들에게 상처받았지만 낯선 이방인의 온기로 다시 일어선 그녀는 라오스 감옥에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어머니와 남동생을 마침내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키다리 천사가 건넨 구원의 손길은 굳게 닫혀있던 라오스 감옥의 무쇠 철문을 기적처럼 열어젖혔습니다. 체포와 북송의 끔찍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던 현서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마침내 자유로운 바깥 세상의 공기를 마시게 된 것이지요. 현서는 이국의 귀인에게 고개 숙여 눈물 섞인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씌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꺼듭는 구름을 바라보며 현서는 지나온 10여 년에 잔인했던 세월이 스쳐 지나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7 철없던 소녀 시절에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던 그 밤부터 중국에서 신분을 숨긴 채 유령으로 살아야 했던 위태로운 나날들, 그리고 라오스 감옥 앞에서의 처절했던 통곡까지, 그 모든 피말리는 사투의 종착지가 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하고 창문 너머로 영종도의 푸른 바다와 거대한 공항의 활주로가 모습을 드러내자 현서의 가녀린 가슴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의 바퀴가 지면에 닿고 입국장의 거대한 유리문이 스르륵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가족은 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폭풍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시선 따위는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닌 진짜 현실임을 확인하는 눈물겨운 통곡 소리가 공항 입국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10수년 만에 완전한 하나가 된 가족을 품에 안은 그녀의 등은 그 어떤 거인보다 강인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영종도와 인천국제공항 일대는 오늘날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시에 이현서 씨를 비롯한 수많은 새터민 동포들이 완전한 자유의 품에 안기는 감동의 시작점입니다. 서해의 푸른 바다와 거대한 갯벌을 품은 이 지역은 혹독한 냉전의 아픔 속에서도 전 세계의 수많은 인류애와 온기가 가장 먼저 맞닿는 뜻깊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대개 매일 아침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같은 밥상에서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일상을 너무나 당연하고 지루하게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짜 이름 뒤에 숨어 10년을 숨죽여 울고 이국 땅의 감옥과 메콩강을 건너 공항 바닥에서 통곡을 쏟아내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눈물겨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이 위대한 실화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따뜻한 울타리를 마침내 되찾은 현서 씨의 위대한 생존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대리석 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가족들은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진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 공안의 발소리에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되는 밤, 그리고 내 진짜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아침은 매일이 눈물겨운 기적이었지요. 하지만 현서 씨는 자신들이 누리는 이 자유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압록강 너머 어둠 속에 갇힌 채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과 이름 없이 죽어간 이웃들의 슬픈 눈망울이 그녀의 가슴 속에 뼈아픈 부채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짜 이름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 세계인들 앞에서 북한의 참상과 자신들의 사투를 증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세계적인 강연 플랫폼 테드 무대의 거대한 붉은 원형 카펫 위에 그녀가 당당하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수천 명의 전 세계 지성인들이 숨을 줄인 가운데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10수년간 가슴에 묻어둔 슬픈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고향은 겨울이면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불던 함경북도 해산시였습니다. 현서 씨의 애절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거대한 강연장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철없는 호기심의 압록강을 건넜던 그 밤의 이별부터 중국에서 10년간 7개의 이름으로 유령처럼 떠돌며 꽁안에게 잡혀 중국인 테스트 끝에 잡혀갔던 경찰서에서 유유히 걸어 나온 얘기며 신고를 받은 꽁안이 들이닥치기 전에 간신히 도망친 얘기며 위기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라오스 감옥 앞바닥에서 통곡할 때 기적처럼 나타나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 줄 키가 큰 호주 관광객 키다리 아저씨의 이야기까지 말이지요.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맺혔고 객석에 앉아있던 푸른 눈의 외국인들과 세계의 지성인들은 어느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고 수천만 명의 전 세계 테드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내 진짜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그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적과 같이 어렵고 값지고 간절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외치는 그녀의 실루엣은 그 어떤 영웅보다 숭고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테드 강연장을 가득 메웠던 전 세계 지성인들의 기립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현서 씨는 마침내 무대 뒤편의 고요함 속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계적인 찬사보다 그녀에게 더 소중한 것은 강연장 대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가짜 이름 뒤에 숨어 10년을 유령처럼 숨죽여 울어야 했던 은둔의 세월은 끝이 났고 이제 온 가족이 대한민국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진짜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소박한 일상은 이들 가족에게 매 순간이 기적이자 눈물겨운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에 새겨진 사선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겠지만 서로를 향한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어떤 비정한 운명도 이들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지요. 가족이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를 되찾은 현서 씨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소녀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자유의 증언자로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 감동적인 실화의 모든 여정이 온전히 뿌리를 내린 대한민국 인천광 역시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 일대는 오늘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수많은 새터민 동포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희망의 중심지입니다. 서해의 푸른 바다와 광활한 갯벌을 품고 있는 이 지역은 과거 냉전의 아픔이 짙게 배어있던 접경의 바다였으나 현재는 전 세계의 문물과 따뜻한 인류애가 가장 먼저 교차하는 뜻깊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가족들의 잔소리를 지루해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떠나는 일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짜 이름 뒤에 숨어 10년을 울고 이국 땅의 감옥과 메콩강을 넘어 공항 바닥에서 통곡을 쏟아내야만 겨우 되찾을 수 있었던 눈물겨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이 위대한 실화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늘 감사해야 하는 이유와 우리가 동포들을 위해 작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